여기 오만한 표정을 하고 있는 중국인 여성이 다른 중국인 여성 앞에서 크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말투로 앞에 있는 여성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한국에서 돈 벌어봤자지 중국에서 버는 돈이랑은 차원이 다를걸? 한국은 아시아에서 후진국에 속하는데 거기서 일한 주제에 콧대 높은 척 좀 하지 마. 이 중국인 여성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중국으로 이제 막 돌아온 여성에게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자신의 핸드폰 화면들을 보여주며 얘기했습니다. 너가 알고 있는 한국이랑 실제의 한국은 많이 달라. 이 사진들을 자세히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한국의 사진들을 본 여성은 모두 다 조작된 사진이라며 믿을 수 없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중국인 여성은 도대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고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강소성 남부에 위치한 수저우에 살고 있는 주신입니다. 수저우는 한국에서 소주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상해와 가까이 위치해 상하이, 난징, 항저우와 매우 가까워 기차로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 이 네 곳을 묶어서 다녀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북경이나 상해와 같이 큰 도시는 아니지만 항저우와 더불어 풍경이 아름답고 대운하가 있는 도시로서 아름답고 번영을 누리던 도시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습하며 겨울에는 꽤나 추운 도시이고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들은 아직 발달이 미흡한 상태이며 코로나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이 줄어서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나가 생계비를 벌어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저희 집안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중국의 전통 자스민차와 우롱차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지만 그마저도 형편이 어려워져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부모님과 함께 집안의 일을 조금씩 도와드렸습니다. 공부에 대해서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적은 아이였으며 성격적으로는 겁이 좀 많은 성격이라 집 근처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전통차를 판매하려 하셨지만 관광객들에게 이목을 끌며 판매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족 전체가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없었고 하루하루를 벌어가도 나아질 낌새가 없었습니다. 또한 수저우 지역은 지방 쪽과 빈부 격차가 심해 서로 비교당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친한 니니와의 얘기를 해볼게요. 니니는 저랑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니니랑은 빈부격차를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비슷한 환경과 집 크기에서 살았었죠. 그런데 니니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는 좀 달랐어요. 니니 부모님은 돈을 버는 족족 땅을 조금씩 사들였고 니니의 집을 팔면서까지 조금씩 땅을 넓혀가셨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땅을 사시면서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고 점차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런 투자 방식 때문에 니니를 포함해 가족들을 전부 힘들게 만들었어요. 동네 분들은 그런 니니의 가족들을 보면서 뒤에서 저러다 길바닥에 나오겠네 라고 걱정스러운 말들을 하셨죠. 하지만 니니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 했어요. 시간이 흘러 성인 된 후 니니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사했다는 니니의 집은 제가 생각하던 곳과 많이 달랐어요. 땅에 집착하며 허름한 집에 살았었던 니니의 가족은 커다란 집과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 저희 집은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니니 가족에 대해 불쌍하게 생각하셨었는데 결과물이 달라지자 더 이상 니니의 부모님을 어리석게 보지 않고 부러워했습니다. 니니도 잘 사는 집안답게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고 우리 사이도 점점 멀어져 있었어요. 또한 니니도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너랑 다니기 창피하고 교양 없어 보여. 아무리 가난해도 머리는 그게 뭐고 옷은 또 왜 그래? 적어도 나를 만나러 올 거면 화장도 좀 하고 꾸미고 와야 내가 같이 다닐 때 창피하지 않지. 이렇게 같이 만나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판에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만나는 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는 너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지? 정신 차리고 주제 파악 좀 해. 니니는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락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니니는 저보다 외모도 수려해졌고 집안 형편도 좋아져서 저랑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고 그제서야 저도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일만 해오셨을 뿐이지 부모님의 잘못은 없었어요.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며 일손을 보태고 싶었지만 저와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늦게나마 대학에 가는 것을 택하였고 대학 진학은 저와 가족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희의 경제적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장학금을 신청하고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 학비를 벌었으며 생활비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갔어요.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낭비 없이 지냈어요. 다행히 노력은 결실을 맺어 큰 장학금을 받게 되어 대학 학비는 문제가 없게 되었어요. 대학교의 첫날은 새로운 시작과 기대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떨림으로 가득 찼고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서 온 학생들로 강의실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을 가니 가난한 저의 모습들 때문에 저는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고 마치 다른 나라 땅에 홀로 발을 디딘 듯 했어요. 처음에는 잠깐이겠지 싶었는데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대부분의 학생들로 인해 저에게 조롱 섞인 말들이 이어졌어요. 그럼에도 저는 미소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동아리와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거치며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점차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저는 체력이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재미있게 즐기면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탁구 모임에 들었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저기 혹시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나랑 한번 같이 쳐볼래? 약간 어수룩한 말투의 그는 중국인 같지는 않았어요. 먼저 말을 건넨 그는 자신을 한국인이라 소개했고 그의 첫 마디는 저에게 있어 인생이 바뀌게 된 한마디였습니다. 같이 탁구를 치며 우리 사이는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어느 순간 그는 남자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단순히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성인들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하다고 기죽어 있을 필요도 없었고 나라는 사람 자체를 이해해주는 남자친구가 항상 고마웠습니다. 너가 가난하고 집안이 어렵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 왜 죄 지은 사람처럼 이야기해? 넌 너무 잘하고 있고 가장 멋진 사람이야. 남자친구의 말들은 모든 차별과 무시를 무너뜨려줬습니다. 방학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와 함께 부모님 집에 인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길을 지나다 우연히 니니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니니는 명품 귀걸이와 목걸이, 가방까지 비싸 보이는 물건들을 두르고 있었어요. 저를 본 니니는 인사를 건네며 아직도 예전이랑 똑같이 그렇게 다니는 거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나는 얼마 전에 부모님이 용돈도 주셨어. 너랑 나랑은 이제 어울릴 수 없는 부류처럼 보인다. 니니는 옆에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 것을 신경도 쓰지 않고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저는 내심 화가 치밀었지만 태연하게 받아들였고 다른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남자친구가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친구분이 많이 무례하시네요. 그렇게 부모님 품에서 받기만 하는 건 멋져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심한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니니의 얼굴은 붉어지고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니니를 한순간에 한심한 사람으로 만든 남자친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붙잡고 가던 길을 재촉했어요. 니니를 뒤로하고 저는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했어요. 이름은 준수이고 한국인 유학생이에요. 준수는 중국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저희 동네에서는 한국은 매번 중국의 것을 도용해. 이런 소문을 듣고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준수랑 처음 만날 때도 일부러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준수는 저와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가난한 걸 유일하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어서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성실하고 항상 따뜻한 한국인이라는 걸 느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준수 덕분에 대학 생활을 자신감 있게 보낼 수 있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니니의 삶은 제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 같았어요. 그동안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모님까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것만 같았습니다. 니니한테도 보란듯이 저의 잘된 모습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자랑할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니니를 보고 난 후에 아무리 좋은 곳에 취업을 해도 크게 저의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는 대학마저 포기하고 싶고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던 차에 준수에게 모든 사정을 얘기했더니 준수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랑 같이 한국에 가서 일해보는 건 어때? 수저우에서 가까운 곳도 나가지 않던 저에게 대학 진학 자체도 굉장히 큰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외라니요.
그것도 중국보다 훨씬 작은 한국에서 일을 하자고 하는 제안이 아무리 남자친구지만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거기에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한국 돈을 받고 한국의 일을 돕는 건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치만 준수는 저에게 한국에 대해 말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등 노동자들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고, 적어도 한 달에 중국에서 버는 일반 직장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해서 놀랐습니다. 한국은 저희 수저우처럼 작은 도시 같은 느낌의 열악한 환경들로 이루어진 줄 알았고, 아주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전문직이 아니고서야 한 달에 벌어봤자 50에서 80만 원 정도 받는 중국인들과 달리 아르바이트만 해도 200만 원 이상은 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준수는 그 자리에서 한국인들의 경제력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듣는 내내 전부 낯선 이야기들 뿐이었고 한 번도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해,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더욱 궁금했던 적이 없었는데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더는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졸업을 할 때까지는 중국에서 지내야 했고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를 배우며 좀 더 한국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적응하는 연습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시간을 쪼개어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였고 혹시 취업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며 더더욱 한국어 공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졸업할 때쯤에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옆에서 준수가 자기 일처럼 도와준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준비를 거쳐 저는 준수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모습은 참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도시스러운 모습들과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모습에서 호기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 생활은 완전 새로운 문을 개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가장 먼저 준수가 알려줬던 것은 유튜브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유튜브 접속이 금지되어 있어요. 유튜브에 접속해 다양한 컨텐츠로 가득 찬 페이지를 보며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클릭한 영상이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 먹방이라는 것을 찍는 영상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떡볶이, 순대, 김밥, 오뎅을 맛있게 맛보는 유튜버의 모습을 보며 저 자신도 그 영상에 매료되었고 또한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클릭한 영상은 K-팝 댄스 커버 영상이었는데 중국의 가수들과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며 한류라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브이로그, 한국어, 문화 등등 많은 컨텐츠를 보며 또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발견은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즐거운 일들을 기록하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화가 다른 모습을 비교하는 영상을 통해 좀 더 빠르게 한국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저 또한 유사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한 것을 바로 실천해보고 싶었고 준수한테 도움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하는 모습과 더불어 중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저의 채널은 점점 성장해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었고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일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지만 그곳에서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복적인 일에 대해 지루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에서는 절대 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몸은 힘들지만 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하게 일했습니다. 월급 통장을 볼 때면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평생 이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남자친구인 준수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지냈으며 한국에서의 삶이 힘듦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한 달 월급을 한국에서는 거의 5일이면 벌 수 있었어요. 꿈만 같은 날이었고 부모님도 처음에는 사기가 아니냐고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니 나중에는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에 힘입어 야근뿐만 아니라 공휴일 쉬는 날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수당을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더 즐겁게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에서도 언제나 저한테 모든 이들이 친절하게 대해줬고 회사에서는 식사까지 제공하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매번 영양 가득한 밥으로 다양하게 음식이 나왔고 제 입맛이랑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
저희 중국인들은 한국인들만 보면 항상 무시하고 폄하하기 바빴는데 한국에서의 저는 따뜻한 한국인들의 정과 친절한 말들 덕분에 힘든 부분이 없었어요. 또한 한국인들은 제가 중국인이라 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았고 저의 모습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저도 중국인이지만 이런 모습들은 너무 대조적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한국을 비난했던 중국인들이 너무 창피하고 속상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3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삶과 저에게 잘해주었던 한국인들이 그리웠고 많은 돈을 벌고 왔기 때문에 너무 뜻깊고 행복한 시간으로 여겨졌어요. 참. 또 하나 한국에서 좋았던 점은 가끔 쉬는 날이면 잠시나마 한국을 여행할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여행을 가지 못할 때면 유튜브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인터넷 환경부터 답답하며 정보의 자유로부터 많은 것들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보다 한국이 너무 부러웠어요. 많은 돈을 벌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을 일으키는데 한몫을 하였습니다. 제가 해낸 거죠. 부모님을 바라보면 제 고국인 중국에 남아있고 싶었지만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들은 중국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삶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수랑은 계속 연인으로 지내고 있으며 이제는 부모님이 먼저 준수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다녀와서 제가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았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나쁘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3년 만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니니도 저한테 찾아와 저를 비웃으면서 그래서 한국 가서 얼마나 벌었니? 그 후진국에서 돈을 벌어봤자지. 라며 또다시 저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죠.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로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니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어요.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모님의 그늘에서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했죠. 한국에서 제가 3년 동안 모은 돈을 핸드폰으로 본 니니는 한 번 더 놀랬습니다. 이게 진짜 너가 번 돈이라고?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믿을 수 없어. 한국에서 그렇게 벌었을 리가 없다고. 한국은 중국보다 못한 나라잖아. 3년의 생활 동안 변함없는 니니는 저를 보면서 꽤나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국 생활을 통해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모은 돈으로 부모님과 함께 작은 가게를 차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니니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며 한국에 대한 공부에 매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중국도 제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올바른 정보를 잘 인식해서 배울 것들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국에서도 한국의 이미지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중국인들이 한국의 장점을 잘 수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은 작지만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선진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도 한국을 본받아 하루빨리 많은 발전이 있으면 좋겠고 저 또한 빨리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